네, 안녕하세요. 고래경매 김도현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지난번 수업하고 다르게 아직 보통 우리가 아직 낙찰이 되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미리 사전에 예상 낙찰가를 산정해보고 계산하는 방법을 함께 공부하는 수업을 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좀 다릅니다. 이미 낙찰이 된 사건. 낙찰은 되었는데 왜 이 정도 금액이 낙찰이 되었는지 그 관계자들의 상황을 한번 예측해보고 그 권리관계가 낙찰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는 또 수업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낙찰가 수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권리적인 부분에 대한 수업도 집중할 것이고 특수관계에 있는 물건도 분석을 하고 실전 경매 분석 수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질문에 그럼 채권자, 채무자, 낙찰자 그리고 뭐 임차인 그들 간의 관계가 그렇게 얽혀있고 얽혀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이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한번 그 수업을 해달라 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사건을 수업 자료로 쓰게 되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7타경 13080 물건번호 1번이고요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청솔 아파트 101동 803호입니다. 매각 기일은 7월 2일이었습니다. 이미 낙찰됐고 매각 가격은 9,100만원입니다. 한번 물건 정보로부터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권리 분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는 좀 전에 말씀드린 순천시 물건이고요. 청솔 아파트. 면적은 전용 면적 17평 정도. 소형 아파트입니다. 경매 개시일은 2017년 작년 연말이었고요. 배당 종기일은 올 봄 정도였죠. 끝났고 3월 21일 배당 종기가 끝나고 이제 경매 진행했습니다. 아직 그 잔금 납부가 안 한 사건이라서 진행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매각일은 7월 2일이었습니다. 위쪽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감정가가 1억 1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도 아파트가 약간 가격이 하락했다고 보시면 돼요. 최저가는 7천. 70%죠. 각 지방 법원마다 한번 유찰될 때마다 가감시키는 그 가격이 좀 다릅니다. 어떤 데는 20%고 어떤 법원은 30%입니다. 자, 이쪽 순천지원 이쪽 지방법원은 광주지방법원이죠. 여기는 70% 30% 저감했습니다. 보증금은 10% 707만 원이고요. 채권자의 청구 금액은 5,430만 6,330원이었습니다. 매각이 됐습니다. 낙찰가는 9,100만 원이었습니다. 90%. 한번 이 물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평소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아파트입니다. 호별 배치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이쪽이 남양입니다. 남양. 이 동은 정남향을 보고 있는, 그래서 이 집은 남양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죠. 현장을 꼭 가지 않아도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현관 입구고요. 출입문. 같은 사진이 반복됩니다. 문건 처리 내역. 채권자, 채무자, 임차인, 그리고 소유자 그들 간에 어떠한 진행 과정이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문건 처리 내역을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냥 채권자가 경매 신청했고 집행관 현황 조사 했고 다른 채권자들이 교부 청구서 제출했으며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황 조사 보시면
이 사건은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 임차인과 채권자 그리고 소유자, 이들 관계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하실 점이 이 증액 계약을 한번 했더라고요. 한번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네. 제가 따로 만들어 온 자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확대해서 봐야 되겠죠. 보시면 한번 보세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전입일자가 2014년 6월 20일, 그리고 확정일자 2015년 5월 15일, 배당 요구는 2018년 1월 8일입니다. 임차인에 대한 이름이 있고요. 주택 임차인이고 이 전부 점유를 하고 있으면 2014년 5월 12일부터 18년 5월 11일까지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보증금은 5,500입니다. 권리 신고가 있습니다. 대항 여건은 없고. 한번 매각 물권 명세서 확인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등기부 요약본 보겠습니다. 주식 유한회사 LC라는 곳에서 2007년도에 이 집을 매입합니다. 아마 임대사업 목적으로 매입했을 겁니다. 이 법인이 매입해가지고 2014년 5월 15일,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2014년 5월 15일 근저당 6,360 채권 최고에 설정을 하게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죠. 이제 여기서부터 전부 소멸이 됩니다. 임차인의 전입 날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임차인 권리 분석, 여기 매각 물권 명세서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황조사. 이 현황조사는 집행관이 나가서, 현장 나가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집행관이 나가서 조사한 내용. 그리고 권리신고는 세입자가 법원에 찾아와서 신고한 내용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같아야 되겠죠.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자, 현황조사 나갔을 때 이 사람은 보증금이 5,500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전입신고가 6월 20일, 1근저당권자가 죄송합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제가 날짜를 기억 못하겠네. 2014년 5월 15일입니다. 2014년 5월 15일. 그렇다면 2014년 5월 15일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됩니다. 1근저당. 그렇다면 이 세입자는 1근저당권자보다 약 25일 정도 늦게 전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낙찰자가 이 사람의 보증금을 모두 인수해야 되는 그런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현황조사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확정일자는 2017년 4월 24일. 근데 이 사람의 확정일자는 이 확정일자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배당에 관계되는 그 데이터라서 이 날짜에 따라서 낙찰가가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영향을 주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리신고는 2014년 5월 12일부터 이 날짜보다 빠르죠. 자기는 이날부터 점유를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하고 있고 5,500. 전입신고는 6월 20일 같습니다. 이 집행관도 현황조사를 나가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 주민센터 가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해서 확인한 거기 때문에 이건 같을 수밖에 없겠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점유는 나는 빨랐다. 단 전입신고는 근저당보다 늦다. 이제 이게 현황조사서와 권리신고 모두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권리신고에서 이제 이 내용이 추가되게 됩니다. 2015년 5월 15일 5,300에 계약했다. 그리고 2017년 4월 24일 200만원 증액을 했다는 거죠. 여기 확정일자입니다. 2015년. 계약을 하고 거의 1년 뒤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24일 200만원 증액을 하는 거죠. 자, 좀 헷갈리실
있겠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배당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 권리 순위입니다. 만약에 낙찰이 되면 제일 첫 번째 배당되는 게 경매 집행 비용입니다. 현재 그 청구 금액과 그 감정가를 봤을 때 대략 한 넉넉하게 200 정도 일단 예상을 하고 그 비용을 배당한다고 가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200만원 정도 경매 집행 비용으로 배당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장 빠르죠. 제일 새마을금고 근저당. 예, 이거는 자기가 청구했던 금액에서 그 가산 그 연체이자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제가 근저당 계약서를 보니까 17%에서 한 19% 정도가 연체이자더라고요. 그 19% 정도 적용했을 때 배당을 받게 될 대략 한 9월 정도 기간까지 연체이자를 더하니까 6,200, 채권 최고액이 6,300 정도입니다. 6,300, 거의 뭐 채권 최고액만큼 다 받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과 6,200 먼저 받게 되겠죠. 여기까지 6,400만 원입니다. 얼마에 낙찰이 되든 여기까지 6,400 배당이 나가는 거죠. 이 순위 세입자 보증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첫 번째 1차 계약한 금액이 5,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증액을 합니다. 200만 원. 그리고 나서 북광주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 사람의 법정기일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법정기일이 이 앞에 있다면 이 200은 배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지금 다 찾아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좀 지금 제 수업 진도 과정이 너무 앞에 나갈 수는 없어서 사순위라고 가정하고 일단 수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등기부등본에 이 사람 사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북광주 세무서 압류는. 그래서 세입자 보증금이 빠르다 가정해도 했을 때 여기까지는 1억 1,900입니다. 만약에 200을 북광주 세무서 압류 법정기일보다 느려서 못 받는다고 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결국 200이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5,300이나 5,500이나 비슷하죠. 이 금액을 완전히 다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낙찰가가 이 정도 금액이 형성되어야 이 사람이 배당을 어느 정도 다 받아서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고, 이 금액이 안 된다면 한 이 정도 금액 6,400과 1억 1,900 사이에 한 1억 정도 금액이 형성이 된다면 이 보증금은, 이 세입자의 보증금은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권리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입자가 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세입자의 권리관계가 낙찰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매각물권 명세서에 와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황조사서 권리신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항력에 큰 차이는 없고요. 증액 계약 부분에 대한 것만 현황조사서에서는 없었고 권리신고하면서 이 증액 부분에 대한 내용만 추가됐습니다. 그 확정일자는 2015년 5월 15일 한번 5,300이었고요. 200만원 증액한 거는 2017년 4월 24일인 거죠.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이 말소 사항을 보면 첫 번째 1순위 1번 2014년 5월 15일 새마을 금고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세입자는 이 사이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세입자의 대항력도 없습니다. 세입자도 대항력은 없습니다. 물론 확정일자도 더 늦기 때문에 낙찰자의 인수사항이 아닙니다. 중대한 권리적 하자가 없는 물건입니다. 다만 보증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한 세입자의 명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 사전에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새마을금고 1순위 근저당을 밑으로 전부 다 말소하게 됩니다. 권리관계는 복잡하진 않습니다. 배당이고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등기부사항 기재사항에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은 없습니다. 관리비나 각종 공과금은 입찰 희망하시는 분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 거고요. 임차인 전입 2014년 6월 20일
1순위 근저당은 언제였습니까? 14년 5월 15일이었습니다. 예, 늦죠? 예, 그래서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대항력 없습니다. 그래서 명도 대상자가 됩니다. 명도 대상자입니다. 인수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보증금, 소유자에게 갔던 보증금 5,500, 여기에 대한 손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1순위 근저당이 6,000, 한 200에서 300 정도, 그리고 경매집행 비용까지 합치면 대략 6,400에서 6,500 정도 금액이 먼저 배당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 이후에 남는 금액은 이 세입자가 가져가겠죠. 그리고 낙찰가에서 이 금액을 제하고 남는 금액이 이 금액에 미달할 때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명도 계획과 비용. 명도 대상자 임차인, 임차인이 권리관계 임차인이고 임차인 세대가 명도 대상자입니다. 잔금 납부 후 1개월 뒤 배당 기일날 명도가 이루어질 겁니다. 배당 기일날 모두 다 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손실이 있더라도 나머지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배당 기일에 맞춰서 아마 서류 교환과 점유 이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명도죠. 만약에 그게 진행이 안 된다면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한 200에서 300 정도 예상이 되고 이사 협의를 한다면 200만 이하지만 이렇게 협의까지 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실무상 이 사람은 수천만 원의 보증금이 이 명도 분쟁에 이 수천만 원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명도에 관련된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권리관계는 이쯤 여기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입자의 권리관계가 다음 시간에 낙찰가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어떻게 해서 9,100 정도의 낙찰이 이루어졌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분석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